11월 30일 정근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입니다. 네. 벌써 11월 30일이에요. 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2024년이. 네네 맞습니다. 다 갔네요. 네. 바쁘셨죠? 바쁜데요. 네. 저희 딸 또 피규어 한다고. 그러니까 바빴다. 저 좋은 소식 네. 들었어요. 랭킹전이죠. 피규어에서 랭킹전인데. 그러니까 계급장 다 떼고. 계급장 다 떼고 이제 초중고 네, 선수들이 와. 모여서 한 대회에서 이제 수민이가 동메달을 획득해가지고 아주 좋은 엄청나다.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면 6학년이죠. 6학년입니다. 오, 기특하다. 그럼 그 눈물이 펑펑 날 뻔했습니다. 네. 진짜요. 네.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정말 기특하고 김연아 선수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모가 네. 응원합니다. 네. 네.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키움이 11월 26일 외국인 선수 구성을 발표했잖아요. 사실 우리 방송에서도 타자 2명으로 갈 것 같다라고 했고 또 푸이그 선수가 한국에 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야실 푸이그, 루벤 카디네스, 다한트 스윙, 케니 로젠버그를 영입했습니다. 이 지금 외국인 타자 2명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키움 타선이 그렇게 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뎁스가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자 2명을 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럼 외국인 선수 한 명밖에 없다는 건요. 외국인 선수 한 명을 다른 선수가 또 메꿔줄 수 있다고 네. 저는 보기 때문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수를 또 육성을 굉장히 잘 해내는 네. 그런 또 구단이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선수들한테 좀 더 기회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인 타자 2명이기 때문에 뭐 엠마누엘 데이스는 뭐 보류권을 풀었다고 이미 발표가 된 이후에 그래도 아리엘 후라도 선수랑은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 2시즌 동안은 너무 좋은 성적을 보였고 팀의 에이스로서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후라도 선수까지 보류권을 푸는 거예요. 네.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키움은 헤이스드 선수도 적은 금액으로 80만 불. 네. 네. 데리고 가서 요긴하게 잘 잘 썼잖아요. 썼죠. 네. 그죠? 근데 또 눈에 뭔가 보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로젠버그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라도 선수가 올 시즌 연봉이 120만 달러, 옵션 10만 달러, 총액 130만 달러였거든요. 반면에 로젠버그 선수 연봉이 70만 달러, 옵션 10만 달러, 총액 80만. 그러니까 헤이수스 선수 첫 해랑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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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궁금한 거는 보류권이 풀렸잖아요. 네네. 그럼 헤이수스 선수와 후라도 선수의 행선지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썰들이 많이 있거든요.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엠마누엘 대 헤이수스는 KT 위즈행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요? 네. 어. KT는 29일 쿠에바스와 총액 150만 달러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7년 연속 동행이 이어진 셈이죠. 웨스 벤자민과는 재계약이 어렵다고 판단한 KT가 보류권이 풀린 헤이수스와의 계약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헤이수스는 올 시즌 연봉이 80만 달러였기 때문에 보류권으로 풀린 선수가 다른 팀과 계약을 맺을 경우 연봉 상한선이 1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헤이수스 선수가 올 시즌 30경기 등판해서 171.1이닝, 평균 자책점 3.38이거든요. 네. 너무 좋은 기록이었기 때문에 KT가 굉장히 잘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욕심 나죠, 당연히. 네. 지금 외국인 선수도 모시고 오는 것도 네. 뭐 힘든 상황에서 헤이스 선수 같이 이제 검증된 선수는 네. 허락같이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KT에서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가 들은 정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확실시 돼 보입니다. 후라도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후라도 선수라면 타 팀에서 무조건 데리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 시즌 후라도 선수가 30경기에 나와가지고 190.3분의 1이닝 네. 그걸 소화하면서 압도적인 이닝 소화 맞아요. 능력을 보여줬고 10승 8패 평균 자책점이 3.36 169 네. 탈삼진. 와, 컬리 스타트가 무려 23차례예요. 네. 이런 선수를 100만 달러에 100만 달러를 계약할 수 있다. 네. 지금 외국에서도 재계약이 안 된 팀들이 있죠. 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KT 포함해서. 근데 KT는 아까 제가 헤이수스를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는 자원을 필요하거든요. 네, 벤자민 네, 선수가 네. 자원이었고 네, 네, 이강철 감독은 자원 투수를 원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
KT는 빠지는 거고. 빠지고 네. 지금 막 생각이 나네요. 네네. 먼저 저도 후라도 선수 측을 또 좀 취재를 해봤는데 KBO 리그 잔류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라도 선수가 메이저리그 복귀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는 건 뭐 다 알려진 부분이고요.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메이저리그 오퍼는 좀 시간이 걸려요. FA 시장이 후라도 선수가 순서까지 오기에는 기다림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윈터 미팅이 끝나거나 크리스마스 전에 되거나 아니면 그 1월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후라도 선수한테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몸값은 뭐 100만 불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팀 선택이에요. KBO 리그로 오게 된다면 후라도 선수에 대해서 NC와 롯데에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취해봤거든요. 네. NC는 후라도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거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반응이고요. 아직 선수 측에 연락을 취하진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투수라고 말했습니다. 롯데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관심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외국인 선수 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게 바로 공식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또 다른 팀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디요? 삼성 라이온즈.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유력 팀이 바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이 지난 25일 데니 레이에스 외국인 타자 루인 디아즈와의 재계약을 발표했었죠. 레이스는 120만 달러, 디아즈 선수는 90만 달러에 각각 사인을 했습니다. 삼성은 또 한 명의 외국인 선수를 찾고 있는데 후라도 선수가 이제 떡하니 뭐 보류권이 풀린 거예요. 네. 골든글러브 후보에도 오른 선수고 지난 2년간 내구성을 증명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삼성에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몸값도 싸요. 네. 네, 100만 불입니다. 그러면 뭐 영입 안 할 수가 없겠죠. 정프로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프로는 130만 불 받았던 선수가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팀에서 보류권을 풀어주는 바람에 물론 이건 고마운 거죠. 예, 5년 보류권을 포기한 거니까 키우면서 네. 타구단 이적은 가능한데 타구단 이적 시에 그 선수는 신규 외국인 선수와 동일하게 100만 달러가 상한액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뭐 삭감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잘했는데. 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죠. 하지만 네. 이제 그래도 100만 달러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고 또 야구를 KBO 리그에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메이저리그에 문을 두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기다려야 되고. 네. 근데 여기서 빨리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 시즌에 또 잘해서 또 내후년에 또 많은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야구를 어디서 할 건지 이제 후라도 선수가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본도 물론 관심 있습니다. 네. 후라도 선수한테 지금 뭐 문을 두드리는 팀들이 몇 팀이 있어요. 후라도 선수도 일본 쪽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한국에서 KBO 리그 생활을 경험했던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죠. 네, 뭐 저희가 후라도 선수 인터뷰했을 때도 한국 팬들에 대한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선수고 지금 나이가 이제 28살이에요. 어리잖아요. 되게 어리네요. 네, 이거 너무 듬직해서.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후라도 선수가 가고 싶어하는 KBO 리그 팀들 중에서 제가 이제 앞서 거론한 팀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현재는 그 팀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네요. 내려가기는 지방 팀이죠. 네. 네. 경남권으로 내려가네요. 후라도 선수 측에서 이제 선수한테 어느 팀으로 가고 싶은지를 일단 좀 적어 달라고 했나 봐요. 거기에 그 팀이 포함이 돼 있죠. 근데 그 팀도 뭐 관심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네. 노아 신더가드 토르 아시아 무대에 관심이 있다는 뭐 인터뷰 기사가 계속 소개되면서 네. 롯데 자이언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디서 그런 연결고리가 나온 거죠? 저는 이거 그냥 팬들의 어떤 희망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신더가드가 왜요? 근데 신더가드 선수가 지금 네. 이제 무적 선수예요. 아. 네, 이제 클리브랜드 가디언스에서 방출이 됐어요. 시즌 중에 방출이 됐는데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지만 기회를 주는 구단이라면 1년간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자신한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을 거쳐간 이제 성공 사례들을 노아 신더가드 선수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타 리그에서 야구를 하는 것도 야구를 본 어떤 경험 면에서 넓힐 수 있다. 왜 웃으세요? 아니 갑자기 네. 신더가드가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 김원중이야 신더가드야 헷갈릴 정도로 지금 김원중 머리 잘랐는데. 네, 머리 잘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롯데 팬들이 우리가 데려오자. 네, 이런 이제 네.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겁게 그런 좀 이야기를 달궜습니다. 롯데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혹시 뭐 실제 접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본인이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롯데 구단은 다른 외국인 선수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단도 커뮤니티에 이 롯데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게 신더가드가 한국에 올까요? 라고 되물었거든요. 네. 네, 11월 30일까지 롯데는 신더가드한테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이글스 외국인 선수도 네, 아주 저는 되게 발표가 없어요. 궁금하거든요.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코디펀스 얘기했었고 네. 플로리얼 선수 얘기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구단에 다시 또 연락을 취해봤는데 손혁 단장이랑 담당 팀장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오늘 새벽에 들어왔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아침에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진전이 좀 있나요? 근데 이 계약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누구랑 뭐 한다는 얘기 절대 안 하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여러 선수들을 좀 살펴보고 왔다라고 했고요. 인터 미팅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선수들 신분 이동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누구랑 계약을 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면서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국인 타자는 버퍼 중견수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요. 제가 이제 코디펀스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도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잘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워낙 폰스 선수에 대해서는 다른 팀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좀 좋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관계로 지금 지켜보는 상황입니다라고 어렵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하나 구단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관계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선수이지 말고 네. F에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새로운 소식이 없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용찬 선수와 NC의 저는 협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디까지 좀 진행된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용찬 선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뭐 다른 팀에서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로 NC와 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른 팀은 지금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도. 네네네. NC와 협상을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호준 감독이 또 이용찬 선수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요. 꼭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이제 선수는 그 부분이 이제 마음이 더 움직이던 거죠. 감독님이 이제 새로 신인 감독 오셔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써 주시는데 내가 좀 그래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찬 선수 측에서도 선수가 많이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요. 정말 빠르면 뭐 이번 주에도 발표가 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계약 기간은 거의 근접한 것 같고요. 네, 계약 세부적인 부분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SSG도 그렇지만 두산도 네. 아직 이군 감독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 LG는 이제 얼마 전에 이군 감독으로 이병규 감독을 발표했는데 두산은 언제쯤 이렇게 이군 감독이 확정 날까요? 이병규 감독도 이미 알려졌었잖아요. 네, 저희가 네, 그때 네. 김정준 코치 수석 코치 간다 그러고 이병규 감독, 이군 감독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정해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발표를 늦게 했던 거고요. 두산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네. 취재를 해봤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반응이었고요. 네. 일단 이군 감독은 젊은 지도자, 그러니까 코치는 젊은 코치로 가지만 베테랑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출신의 지도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군 감독 선임은 전적으로 김태룡 단장이 맡고 있는데 내년 1월 초죠. 아마 항상 1월 5일 그 전에 뭐 창단식이 열렸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전체 코칭 스태프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섭 스포티비 메이저리그 해설위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신규 외국인 선수들을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의 야구 시간.